그것이 알고 싶다, 추적 60분, 소비자 고발, 먹거리 엑스파일 등 이름만 들어도 무게감이 있는 굵직굵직한 프로그램들을 연출한 이영돈 PD가 최근 유튜브 웹 예능 시대의 대만신들에 출연해 이제는 고인이 된 배우 김영애와의 얽힌 인연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영돈 PD는 자신을 둘러싼 루머 억측으로 인해 투자까지 끊기면서 하고 있던 사업을 중단한 상태라며 언제쯤 이런 논란으로부터 벗어나 진정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들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점술가들에게 답답함을 호소해 눈길을 끌었죠.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1956년생으로) 올해 나이 68세 만으로는 66세가 된 이영돈 PD는 고려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1981년 KBS의 PD로 입사하면서 방송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1991년에는 SBS로 이직해 그것이 알고 싶다와 주병진 쇼 등을 연출했고 이후 다시 KBS로 재입사해 추적 60분과 일요 스페셜, 이영돈 PD의 소비자 고발 등의 책임 프로듀서를 맡으며 명실공히 대한민국 탐사보도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영돈 PD는 20대 중반부터 시작해 3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다양하고 깊은 보도 경험을 쌓은 후 2011년 채널A로 이적해 자신의 이름을 내건 방송인 이영돈의 먹거리 엑스파일을 진행하며 더욱 존재감을 과시해 나갔습니다. 자신의 분야에서는 그야말로 완벽히 탑을 찍은 셈이죠. 이영돈 PD와 배우 김영애의 악연은 지금으로부터 16년 전인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김영애는 2001년 화장품 회사 참토원을 설립하며 황토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했는데 참토원의 제품은 2002년 홈쇼핑 진출을 통해 본격적으로 호황기를 맞으며 설립 3년 만에 누적 매출액 1,700억 원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게 됩니다. 당시 이 황토팩을 안 써본 사람이 없을 정도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김영애 황토팩은 국민 황토팩 대접을 받으며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런데 김영애의 황토팩 사업은 6년 만에 예상치 못한 악재를 만나게 됩니다. 2007년 KBS 이영돈 PD의 소비자 고발에서 충격 황토팩 중금속 검출이라는 방송이 전파를 탄 것이죠. 방송에서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황토팩 중 일부에서 기준치 이상의 비소가 검출되었고 참토원의 황토팩에서도 이물질인 쇳가루가 검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방송이 나간 후 황토팩을 환불해달라는 소비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고 당시 업계 1위였던 김영애의 참토원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방송 이후 참토원 공장은 가동이 전면 중단되는 사태를 맞았고 출고되지 못한 황토팩은 공장에 그대로 쌓이게 되었죠. 방송 이후 김영애의 참토원 측은 방송에서 언급한 쇳가루라고 하는 건 황토팩에 포함된 자철석이고 제조 과정에서 유입된 것이 아닌 황토의 고유 성분이라며 황토팩의 무해성을 주장함과 동시에 이영돈 PD를 비롯한 KBS 제작진을 고소했습니다. 방송 후 김영애는 세종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변호사와 함께 나타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원통하지만 거대 언론에 반발할 수단이 없어서 지금까지 죄인 같은 심정으로 지냈습니다. 예고방송이 나간 뒤에 저희가 정말 수차례 며칠간 KBS에 가서 공개 토론을 하고 공개 검증을 하자고 제의했습니다. KBS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이 중소기업의 도산이 목적이 아닐진데 어떻게 허위 왜곡 보도로 열심히 일하는 중소기업을 이렇게 어렵게 하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 오늘 식약청의 발표로 제품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명예를 회복한다고 해도 방송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KBS 측에 법적 책임을 물을 겁니다. 라며 억울함을 호소함과 동시에 참토원은 2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이영돈 PD와 KBS를 고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영돈 PD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송으로 인해 판매 부진을 겪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죄송스럽지만 특정 업체에 고의적으로 피해를 입힐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저희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전 제품에 대해 중금속 테스트를 2차례 실시했고 그 결과를 방송한 것입니다. 저희 방송의 목적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다같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라고 강조하며 소비자 고발 방송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김영애와 이영돈 PD의 법정 공방은 5년간 이어졌고 결국 이영돈 PD는 2012년 대법원까지 가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당시 대법원은 이영돈 PD가 중금속 테스트 결과를 진실로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었고 보도 목적 역시 공익을 위한 것이라며 무죄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죠. 결국 이영돈 PD는 소비자가 미처 알지 못했던 불편한 진실들을 파헤쳐 알리고 우리 사회에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시장을 개선시키겠다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방송을 만들고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을 충실히 한 것이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들의 태생적인 특성상 불량업체건 동종업계의 종사자건 그 누군가는 방송으로 인한 피해 아닌 피해를 볼 수밖에 없고 그런 가운데 간혹 선의의 피해자도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이 아쉬운 부분이었죠. 이런 이유 때문에 이영돈 PD 역시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탐사보도나 고발 프로는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런 프로그램들을 맡아 하면서 가장 괴로웠던 건 일반화의 오류였다고 합니다. 한 곳을 고발하면 동종업계 식당들이 전체적으로 피해를 보기도 하고 잘못한 사람과 잘못을 분리하는 게 어려워서 매번 괴로웠다고 토로했죠. 세상에는 우연이 있으면 필연도 있고 인연이 있으면 악연도 있는 것처럼 이영돈 PD와 김영애는 그렇게 의도치 않게 악연관계가 되었습니다. 김영애는 2003년 5살 연하의 재미 사업가 박모 씨와 재혼하고 함께 황토팩 사업을 꾸려왔는데 사업이 위기를 맞으면서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심해졌고 결국 김영애는 2008년 두 번째 이혼을 하게 되었죠. 김영애의 이혼 소식은 반년 후에 알려졌는데 이에 대해 김영애는 언론 보도와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무서워 한동안 이혼 사실을 숨기고 여전히 부부인 것처럼 쇼윈도 부부로 살 수밖에 없었다며 이혼 심경을 전한 바 있습니다. 이후 김영애는 2012년 췌장암 진단을 받고 투병하다가 2017년 6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죠. 김영애는 췌장암 판정 이후에도 영화 변호인 등에 출연하며 연기에 열정을 보였고 특히 그녀의 유적이 된 월계수 영복점 신사들 촬영 중에는 투병 사실을 숨긴 채 병원에서 외출증을 끊어가며 자신의 분량 50회를 완주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화제가 되었습니다. 제작진과 주변 동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아픈 몸을 이끌고 마지막까지 혼신의 힘을 쏟은 김영애 이기에 사람들은 그녀와의 이별을 더욱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었죠. 이런 이유 때문인지 2012년 대법원 무죄 판결로 김영애와의 얽힌 인연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이영돈 PD는 5년 만에 또다시 김영애와의 악연을 실감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김영애가 황토팩 소송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아서 병이 생긴 것이라며 이영돈 PD에게 모든 화살을 돌렸죠. 이영돈 PD는 김영애가 세상을 떠난 후 2년 만인 2019년 기자간담회에서 황토팩 보도가 자신에게도 일생일대의 큰 사건이었다며 당시의 심정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보도 이후 5년간 소송이 이어졌는데 고인이 받았던 고통을 느끼며 오랫동안 사과하고 싶었어요. 저 역시 오랜 기간 괴로웠는데 사과할 시점을 잡지 못했죠. 2년 전 김영애 씨가 돌아가셨을 때 너는 문상 안 가냐 라는 댓글도 봤어요. 저도 가고 싶었지만 용기가 안 났죠. 그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언젠가는 사과해야지 생각했는데 이렇게 늦어졌어요. 늦은 걸 알지만 지금이라도 김영애 씨에게 사과하고 싶습니다. 하늘에서 편히 쉬시길 바랍니다. 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후 이영돈 PD는 사과하면 마음이 편해질까 했지만 역시 아니라며 이 문제는 자기가 평생 지고 가야 할 짐이고 김영애 씨가 꿈에도 한 번씩 나온다고 고충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이영돈 PD는 최근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자신의 근황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제가 하던 사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바로 황토팩 루머와 2017년 먹거리 X파일에서 방송한 대왕 카스테라 사건이에요. 대왕 카스테라에 식용유가 과다 함유되었다는 방송이 나간 후 많은 가게들이 경영난으로 폐업을 하기에 이르렀죠. 이후 사람들은 이영돈 PD가 대왕 카스테라를 다 망하겠고 저를 보고 자영업자 킬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먹거리 X파일을 그만둔 지 2년 반이 되었던 상황이었고 대왕 카스테라 보도는 저와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원래 먹거리 X파일이 제가 진행했던 프로그램이다 보니 다 제가 한 줄 알고 이영돈은 자영업자의 적이라며 저에게 난리를 치더군요. 제가 콘텐츠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제 이름을 딴 먹거리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런 루머 때문에 투자가 끊기면서 계속 사업이 어렵고 금전적으로도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라며 2007년 시작된 김영애와의 악연이 아직까지 진행 중이라고 답답해했습니다. 앞서 이영돈 PD는 양심적인 먹거리로 공익적인 사업을 하고 싶고 건강과 장수에 대한 노하우도 체계화하고 싶다며 건강한 먹거리 관련 콘텐츠 제작과 식품 생산 사업을 진행했었죠.
재작년에도 이영돈 PD는 정치에 입문할 기회가 생겼지만 비판 여론에 직면하며 무산되는 경험을 해야 했습니다. 여야 정치권에서도 이영돈 PD를 자영업자 킬러, 가짜뉴스의 대명사라고 칭하며 이영돈 PD의 정치 입문을 거세게 반대했죠. 결국 이영돈 PD는 작년에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이영돈 PD의 법정투쟁 착수라는 영상을 올리며 자신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는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강경 대응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영상에서 이영돈 PD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참고 참았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괜찮겠지 하면서 그냥 지내었죠. 그런데 이제는 정치권이 나서서 저에 대한 인격 살인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명예를 위해 더 이상 참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제가 만든 프로그램을 하나라도 제대로 본 적이 있냐고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제가 만든 프로그램 때문에 유명 연예인이 그렇게 됐는지 정확히 밝혀주세요. 라고 반문하며 자신이 채널A 퇴직 후 2년 반이나 지난 후에 방송된 먹거리 엑스파일의 대왕 카스테라 편 이후 해당 방송은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이런 허위 사실을 진실인 양 일반인들에게 자신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킬러 이미지로 포착화시켰다고 억울해했습니다. 이영돈 PD는 최근 출연한 유튜브 방송에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저에 대한 구설수에서 벗어나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껏 펼치고 싶은데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에 대한 구설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뭘 해도 안 되더라고요. 김영애 씨 관련해서도 저는 팩트를 기반으로 방송을 했기 때문에 방송인으로서 그건 문제가 되지 않고 사실 따지고 보면 제가 잘못한 게 없어요. 무엇 때문에 사과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도 불분명하지만 저는 도의적으로 사과를 했어요. 그런데 사과를 하고 나니 저에 대한 비난이 더욱 거세어졌죠. 라며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겠냐고 자신의 상황을 답답해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영돈 PD의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영돈 PD는 나름 꼼꼼하게 한다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과 같은 공실력 있는 기관에서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모든 황토팩 제품을 수거해 2차례에 걸쳐 황토팩 테스트를 진행했고 그 결과 중금속이 검출됐다는 검사 결과가 나온 제품이 있으니 당연히 대한민국의 탐사보도를 이끄는 대표 프로듀서로서 공익적인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중금속 오염의 위험성을 알리고 그런 성분이 검출된 제품들에 대한 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이영돈 PD가 어떤 특정 기업을 겨냥해서 의도적으로 악의적인 방송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후 김영애는 방송 후 폭풍으로 인해 잘나가던 사업을 잃었고 가정이 깨졌고 건강까지 잃었고 세상을 떠났으니 결국 그 누구보다 속으로 김영애의 재기를 응원하고 건강회복을 빌었을 이영돈 PD에게 상황은 유독 극단적이고 안타깝게 흘러갔다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데 나는 김영애 씨 관련 아무 잘못이 없다라고 계속해서 본인의 억울함만을 호소하고 자신을 향한 비난 여론에 강경 대응으로 맞서며 나를 세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또한 그리 보기 좋게 느껴지지도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의 안전한 먹거리와 더 나은 사회를 위해 고민하고 노력했던 이영돈 PD의 수많은 업적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젠가는 재평가가 될 날도 분명히 올 텐데 그렇게 언젠가는 사람들이 나의 진심을 알아주겠지라는 마음으로 묵묵히 지금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며 사람들과 부드럽게 소통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좀 더 모양새도 좋고 거부감이 덜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파이팅 하십시오.